나이가 들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몸이 개운하지 않고 전에 없던 뱃살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떨어지는 신진대사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신진대사율을 높이는 음식과 함께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찌는 건 신체 노화 탓에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근육이 감소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인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남는 열량이 많아 살이 잘 찌는데, 비슷한 이유로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도 나이살이 찌는데 한 몫을 차지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30대부터 10년마다 약 14.4%씩 줄어드는데, 그 탓에 신진대사가 덜 활발해지면서 몸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하정우, 김혜수 등등 많은 톱스타들도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 방법으로 걷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겨울의 본격화와 함께 운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고강도 운동을 향한 의지는 푹 꺾이는 계절인데요. 옷이 땀에 젖으면 오한과 맞닥뜨려야 하며, 그렇다고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복장으론 외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일부는 열심히만 한다면 푸시업 등 일명 홈트레이닝을 통해서도 멋진 근육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용이 아닌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게 심폐지구력인데, 건강해지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겨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서도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 걷기 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맞은 복장입니다. 겨울에 밖에서 걸으려면 복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두꺼운 겉옷 하나만 입기보단 통기성이 좋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체온의 등락에 따라 옷의 두께를 조절하기에도 편리하며, 과체중 등으로 무릎이나 발바닥 통증이 있다면 쿠션감이 풍부한 스포츠화를 따로 구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도 높이기입니다. 걷기 운동의 몇 안 되는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저강도 운동에 속한다는 점인데요. 저강도인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걷기 운동 코스에 오르막길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허벅지, 종아리 등 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주며 숨이 찰 정도의 속보와 숨을 거르는 천천히 걷기를 교차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 또한 걷기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한 번에 길게보단 짧게 자주 걸어주세요. 걷기 운동을 매일 1시간 이상씩 반복하려면 보통 적성에 맞지 않고서야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걷는 시간을 3에서 4등분에 나눠 걷는 것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한 정거장 거리 걸어가기, 식사 후 공원 한 바퀴 돌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 특히 매 식후 조금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식사 직후 높아진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상을 주의해주세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면 헛물 켠 것이나 다름없는데, 특히 겨울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 부상이 폭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걸을 땐 주머니에서 되도록 손을 빼고 미끄러워 보이는 곳을 디딜 땐 주의해주세요. 신축성 있는 운동 복장을 착용해 신체 움직임을 원활히 하는 것 또한 낙상 및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걷기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보다 건강한 몸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엔 좋은 식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 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더라도 단백질 식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질 식품보다 살을 덜 찌게 하며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포만감을 나타내는 GLP-1과 펩타이드 호르몬 수치는 증가하는 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 수치는 감소합니다. 계란, 견과류, 콩, 소고기 등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신체가 소화한 식품으로부터 열을 생성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할 경우 지방이 빠르게 분해되고 칼로리가 잘 소모돼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운동 전에 커피를 섭취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24주 동안 매일 커피 4잔을 마신 결과 체지방이 4% 감소했다는 미국 임상영양저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때 시럽이나 우유 등 다른 것들은 첨가하지 마시고 또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니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 섭취는 자제해주세요.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시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신진대사를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더뎌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의 기력이 떨어지는데 매일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1년 동안 약 2.3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또한 물을 자주 마시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하고 포만감이 생겨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운 음식입니다. 너무 많이 자주 먹는 건 좋지 않지만 가끔씩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운 음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재료인 고추의 캡사이신은 몸의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열량 소모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갈색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에 축적된 흰색 지방세포를 분해해 지방을 태우는데 지방세포는 크게 몸에 축적되는 흰색 지방세포와 지방을 태워 열을 발생시키는 갈색 지방세포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열량은 전체 섭취 열량의 10%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소의 운동과 식단으로도 충분히 고민 덩어리인 뱃살을 빼고 건강한 몸 관리가 가능하니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20대보다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타고남보다는 관리함이 더 중요합니다. 보다 다양한 건강 정보와 운동법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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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